군대에서 정의란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계급이라는 벽 앞에서 맞서야 할 때.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그 벽 뒤에 어머니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임 소위의 용기, 은밀한 쓰리스타의 개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작된 조용한 반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계신 지역을 남겨 함께 소통하고 응원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주성 소위가 처음 마주한 군대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군 특공연대 정문 앞에서 이주성 소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 드디어 첫 부대 배치를 받은 날이었죠. 손에 든 발령장에는 보병소대장 보직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주성 소위님 맞으시죠? 경비병의 인사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성은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무게감을 새삼 느꼈습니다. 소위 계급장은 작았지만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병사들이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죠. 부대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주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된 부대 내부,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소리, 그리고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선배 간부들의 시선들. 모든 것이 사관학교 시절과는 다른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1소대 소대장실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소대장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임 소대장이 남긴 인수인계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주성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앞으로 함께할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워갔습니다. 김병장, 박상병, 이일병. 각자의 이름 뒤에는 출신 지역, 특기, 성격 등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임 소대장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메모들이었죠. 주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이들에게 좋은 소대장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소대 회합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주성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서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주성 소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병사들의 대답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충성, 소대장님. 그 순간 주성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소대장이 되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진 후 주성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제대로 못하냐? 주성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한 간부가 병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2 계급장을 단 간부가 이등병 한 명을 세워놓고 큰 소리로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전에서 다 죽어. 그 중2는 오진표였습니다. 4년차 소대장으로 부대 내에서는 훈련을 깐깐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주성이 보고 있는 광경은 단순한 훈련 지도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 펴. 오진표가 소리치자 이등병은 더욱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주성은 멀리서 지켜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따위로밖에 못해? 생긴 건 병신 같아가지고. 오진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성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진표가 갑자기 그 이등병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병사는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주성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라고 해도 간부가 병사에게 감정적으로 손대거나 인신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죠. 주성은 망설였습니다.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원칙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부하를 존중하라,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라,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라. 결국 주성은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오진표가 돌아봤습니다. 신임 소위의 등장에 약간 놀란 표정이었죠. 아, 새로운 소위님이군요. 뭔가요? 주성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보니 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오진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규정이요? 뭔 소리죠? 간부가 병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이거 참. 오진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소위님, 여긴 사관학교가 아니에요. 실전 부대라고요.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규정? 규정이 뭔지 아세요? 오진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은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배운 이론이 아니라 말이죠. 신참답게 조용히 좀 있으세요. 그 한마디가 주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참답게 조용히.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비하가 담겨 있었죠. 주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오진표의 냉소적인 표정이 그를 압도했거든요. 결국 주성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가치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주성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올바른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소대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성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진표와의 첫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눈가에 살짝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주성.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대장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소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소대장 김상우 중위, 3소대장 박민호 중위, 그리고 오진표까지. 주성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신참았네. 김상우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진표는 주성을 보고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앉으세요. 이주성 소위. 중대장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훈련 계획에 대한 논의였죠.
각 소대별로 훈련 방식과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진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소대는 실전 위주의 강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통해 진짜 전투력을 기르겠습니다.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진표 중위는 역시 경험이 다르네요. 이제 주성의 차례였습니다. 주성은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소대는 팀워크 중심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술 훈련을. 잠깐. 오진표가 주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팀워크요? 그게 실전에서 총알을 막아줍니까?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물론 개인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론은 그렇죠. 오진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팀워크는 그 다음 문제고요. 중대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방식대로 해보죠. 결과를 보면 알겠죠. 하지만 주성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주성은 복도에서 학교 1년 선배였던 김상우를 만났습니다. 주성아, 조언 하나 해줄게. 김상우가 주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튀지 않는 게 좋아. 특히 오진표 중위 앞에서는 더더욱. 왜요? 걔는 4년 차야. 우리보다 경험도 많고 부대에서 인정받는 놈이거든. 신참이 괜히 나서면 찍혀. 주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옳은 말을 하는 게 튀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여기는 계급사회야. 김상우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성은 자신의 소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병사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었죠. 병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은 뭔가 시선을 느끼고 있었죠. 훈련장 한쪽에서 오진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주성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주성 소위, 부대 적응은 어때? 부대장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건넨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표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무 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문화에 맞춰가면서 해야 해. 부대장의 말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성에 대한 견제의 신호였죠. 그날 저녁 주성은 소대장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를 맞춰보려는 나름의 노력이었죠. 술이 몇 잔 돌고 나서 대화가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성아, 솔직히 말할게. 박민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평이 좀 안 좋아. 무슨 말씀이세요? 간부들 사이에서 말이야.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주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야. 신참이 너무 나선다고. 오진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군대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론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죠. 주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오진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가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든 그건 제 방식이에요. 신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뭐요? 결과로 말하세요.
제 소대가 훈련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주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오진표의 말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주성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대 운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늘리고 훈련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 시간을 가졌죠. 소대장님, 정말 좋습니다. 김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견을 들어주시는 간부님은 처음이에요. 다른 소대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 보여요. 특히 사소대는. 주성은 김 병장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조직에서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신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특공연대에는 대규모 합동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 중대 전체가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이었죠. 주성은 며칠 전부터 훈련 계획서를 검토하며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말 중요해. 김상우가 훈련 준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도 직접 참관하신다고 하더라고. 중대장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지도 위에는 각 소대의 이동 경로와 목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죠. 1소대는 어구역, 2소대는 B구역, 그리고 4소대는 C구역을 담당합니다. 오진표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C구역이 제일 험하네. 좋아요.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주성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C구역은 실제로 지형이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훈련 당일 새벽 5시 모든 소대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세요. 주성이 자신의 소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보고하세요. 충성. 병사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오진표는 자신의 소대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소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날이야. 다른 소대들한테 지는 꼴은 못 봐. 중위님, 그런데 C구역이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 그런 마인드부터 버려. 실전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 오진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조건 해내는 거야. 알겠어? 오전 8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주성의 1소대는 어구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평지 위주의 지형이었습니다. 주성은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반면 C구역의 오진표 소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속도로 언제 도착해? 오진표가 뒤처지는 병사들을 재촉했습니다. C구역은 바위가 많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었는데 병사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중위님, 잠깐만 쉬었다가. 쉬긴 뭘 쉬어. 저기 기다려주나? 오진표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오전 10시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구역에서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거든요. 뭐야, 저 소리? 어구역에서 훈련 중이던 주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어요. 주성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사소대, 사소대. 상황 보고하세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때 훈련 통제소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소대, 전소대. 시구역에서 사고 발생. 즉시 구조 지원 요청. 주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소대, 즉시 시구역으로 이동. 주성은 주저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원래 훈련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도와야 했거든요. 소대장님, 하지만 우리 임무보다 사람이 먼저야. 1소대는 급히 시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시구역에 도착한 주성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 한 병사가 깔려 있었거든요. 이일병이야. 사소대 병사들이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오진표는 무너진 구조물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뭘 하고 있어? 빨리 구조해야지. 주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진표는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왜? 주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일병이 콘크리트 조각에 허리를 깔린 채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김병장, 박상병, 저쪽에서 지렛대 역할할 수 있는 걸 찾아와. 최일병, 응급처치 키트 준비. 주성은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임무는 어구역 훈련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일병, 의식은 있어? 소대장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괜찮아. 금방 구해줄게. 주성은 직접 무너진 구조물에 접근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불안정한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 이일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1소대와 4소대 병사들이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약 20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일병을 구조물에서 빼낼 수 있었죠. 응급 후송 준비. 주성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곧 의무대에서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주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주성 소위. 예.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통제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누가 어구역 이탈하라고 했어? 당신 임무는 어구역 훈련이었잖아. 주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응급 상황이든 뭐든 명령 없이 지정 구역을 이탈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그때 오진표가 다가왔습니다. 통제관님, 이주성 소위가 갑자기 와서 지휘권을 가져갔어요. 제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주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진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오진표 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오진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소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주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통제관이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주성 소위, 당신은 지휘 위치 이탈로 징계 대상이야. 보고서 올라갈 거고. 그날 저녁 주성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일병을 구한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진표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모든 책임을 주성에게 떠넘긴 거죠. 이게 군대야? 주성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벌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날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2층 인사참모 부장실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윤정 중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지만 군의 최고 위급 간부에게 퇴근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중장님, 오늘 감찰 보고서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책상에 놓고 가세요. 이윤정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거든요. 부관이 나간 후 이윤정은 감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특공연대 훈련 사고 관련. 제목을 읽던 이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공연대. 주성이가 있는 부대였죠. 이윤정은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 구조작업, 그리고 징계 예정자 명단. 이주성 소위. 자신의 아들 이름이 징계 대상자로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이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죠. 지휘 위치 이탈, 무단으로 담당 구역을 벗어남, 현장 지휘권 혼란 야기. 하지만 서류를 끝까지 읽은 이윤정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한 일은 분명 규정 위반이었지만 동시에 동료를 구하려는 의로운 행동이기도 했거든요. 이 아이가. 이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성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길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윤정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윤정은 수많은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했고 때로는 타협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부관. 이윤정이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예, 중장님. 특공연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세요.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훈련사고 경위서, 관련자 진술서, 그리고 사소대장 오진표 중위의 지휘 관련 기록들도요. 부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윤정의 어조를 느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윤정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군인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고위 간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이윤정의 책상에는 요청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관이 밤새 준비한 것 같았어요. 중장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요. 1시간 정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윤정은 차근차근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당일의 상황, 각 소대의 위치, 사고 발생 경위. 그런데 자료를 읽어가면서 이윤정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진표 중위의 보고서와 다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네. 특히 사소대 병사들의 비공식 증언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진표가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주성 소위가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한 병사의 증언이 이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윤정은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사건의 전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희생양이 되는 건가? 이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빠지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윤정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들의 군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 찬스는 안 돼. 이윤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불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윤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공식 감찰. 이윤정은 조용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줄의 글을 적었죠. 특공연대 훈련 사고건에 대한 비공식 감찰 요청.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 필요. 인사참모부. 이윤정은 메모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감찰실장과 비공식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국군감찰실. 중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찰실장 김준호 준장이 이윤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장. 특별한 건 아니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윤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최근 특공연대에서 훈련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감찰 계획이 있나요? 아, 그 건 말씀이시군요. 단순 훈련 사고로 보고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윤정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가능하다면 정확한 경위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김준호는 메모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었거든요. 참고로 제 아들이 그 부대에 있어요. 이윤정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준호는 이윤정의 진심을 알아들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정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주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주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윤정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섞인 어조였거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주성은 여전히 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 몸 건강하게 잘 지내. 전화를 끊은 후 이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싸움을 하고 있어. 이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 시련을 극복하길 바라면서도 어머니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은 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감찰실에서는 비밀리에 특공연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여전히 징계를 기다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윤정은 매일 밤 아들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 아들이 무사히 이 시련을 넘길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공연대에는 예고 없이 군사경찰과 감찰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부대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이게 뭔 일이야? 김상우가 복도에서 군사경찰들을 보며 당황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특공연대 훈련 사고 관련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팀장이 연대장에게 공식 문서를 건넸습니다. 연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감찰이요? 이미 사고 보고서는 올렸는데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상부 지시입니다. 감찰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한편 주성은 자신의 소대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징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소대장님, 감찰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은 마음을 다잡고 감찰팀이 임시로 설치한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이주성 소위시죠? 감찰관이 자료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훈련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주성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구역에서 들린 사고 소리, 급히 구조에 나선 이유, 그리고 현장에서 본 오진표의 모습까지. 오진표 중위가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소위가 본 것과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주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진표 중위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일병은 여전히 구조물에 깔린 채였고 감찰관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평소 오진표 중위의 지휘 스타일은 어땠나요? 주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 간부를 고발하는 것 같아 불편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성은 그동안 목격한 오진표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면담실에서는 사소대 병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일병 사고 당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 면담에 응한 이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표 중위님이 계속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쉬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위험한 구조물 근처를 지나갈 때도 조심하라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빨리 가라고만. 이일병의 증언은 오진표의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소대 병사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박일병, 당신도 증언해보세요. 이주성 소위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표 중위님은 그냥 서 계시기만 하셨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얼굴이 하얘지셨고 이게 왜 이런 거냐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지시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감찰관들이 수집한 증언들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오진표의 무리한 훈련 강행,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대응 실패, 그리고 주성의 신속한 구조 활동.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찰팀이 사소대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이게 뭐야? 감찰관이 사소대의 훈련 기록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 시간이 조작되어 있네. 실제로는 이 시간 더 오래 했는데 보고서에는 정상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병사 상담 기록.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감찰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소대장의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기록이 여러 건 있네요. 감찰팀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진표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 병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훈련 기록 조작,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규정 무시. 이 정도면 중대한 문제네요. 감찰팀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지휘관의 부적절한 리더십이 원인이었군요. 한편 오진표는 별도 면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중위, 병사들의 증언과 당신의 보고서가 다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오진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병사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혼란스러웠다고 해서 이렇게 일치하는 증언이 나올까요? 감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 있는데요. 오진표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위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을 무시했다는 말씀인가요? 오진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감찰팀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공연대 훈련 사고는 오진표 중위의 부적절한 지휘로 인한 인재, 이주성 소위의 구조 활동은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의로운 행동으로 판단됨. 보고서에는 또한 오진표의 다양한 규정 위반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바로 상급 부대로 전달됐고 국방부 인사참모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이윤정 중장은 사무실에서 감찰 중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윤정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징계받을 뻔했다는 사실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요. 내 아들이 아니라도 난 개입했을 것이다. 이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어요. 다음 날 특공연대에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성은 아직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죠. 다만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지 3일 후 특공연대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윤정 중장님이 오신다고? 연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육군 인사참모부장의 예고 없는 방문이라니.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거든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훈련 현황 점검이라고. 연대장은 당황했습니다. 3스타가 예고 없이 오는 경우는 보통 큰 문제가 있을 때였거든요. 모든 간부들 긴급 집합시켜. 특공연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부대 정문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윤정 중장을 보자 경비병들이 긴장한 채로 경례했죠. 충성, 수고하세요. 이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급히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윤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간부들과 면담하겠습니다. 예, 중장님. 회의실에는 중대장부터 소대장들까지 모든 간부가 모였습니다. 주성도 그 자리에 있었죠.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주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하지만 이윤정은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최근 훈련 사고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윤정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감찰 결과를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진표 중위. 이윤정이 오진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진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 중장님. 당신의 지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정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당일 안전수칙을 준수했습니까? 예, 준수했습니다. 오진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병사들의 증언이 다를까요? 이윤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감찰팀이 수집한 증언서들이었죠.
여기 사소대 병사들의 증언을 보면 무리한 강행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또한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일병이 구조물에 깔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진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윤정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진표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이주성 소위가 구조 작업을 시작했군요. 이윤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보고서에서 이주성 소위가 지휘권을 혼란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상황 파악의 결과인가요? 오진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윤정은 계속해서 오진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훈련 기록 조작, 병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안전 규정 무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윤정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소대에서 발생한 병사 상담 기록입니다. 과도한 압박, 부적절한 체벌, 정신적 스트레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강한 훈련의 결과입니까? 이윤정의 질문에 오진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사들을 도구처럼 다루는 자가 무슨 병사를 위한다고 하는 겁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군대는 강함을 기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하를 도구처럼 다루는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성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봤습니다. 계급장을 떠나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었죠. 오진표 중위, 즉시 대기 발령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지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오진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윤정은 이제 다른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자신의 지휘 방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윤정은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이윤정은 전체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장병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확성기를 통해 이윤정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기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력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이윤정의 메시지는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대를 떠나면서 이윤정은 한 번도 주성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성은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주성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고 말입니다. 특공연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윤정 중장의 메시지가 있었죠. 강한 군대는 약자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윤정 중장의 방문 이후 특공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연 것처럼 새로운 공기가
부대 전체를 감쌌죠. 오진표는 그날로 대기 발령되었고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오진표 중위, 부하 장병에 대한 부적절한 지휘, 훈련 기록 조작, 안전규정 무시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에 처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순간 부대 내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시원하다. 김상우가 주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오진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병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주성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기뻤지만 동료 간부가 이런 식으로 퇴출되는 것을 보니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까워? 자업자득이지. 김상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애초에 병사들을 그렇게 대했으면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해. 며칠 후 주성에게도 공식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주성 소위 중대장이 주성을 불렀습니다. 예, 중대장님. 훈련 중 지휘 위치 이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났어. 주성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징계는 없어. 대신 공로 표창을 받게 됐어. 네, 공로 표창이요? 동료를 구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받았어. 축하해. 주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표창을 받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줘. 부대에 필요한 인재야. 중대장의 말에 주성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주성은 이일병을 면회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이일병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소대장님, 이일병이 주성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부대 복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소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일병의 진심 어린 인사에 주성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는 동료니까. 그런데 소대장님 들었어요. 오진표 중위님이 징계 받으셨다면서요? 응, 그렇게 됐어. 사실 말씀드리면 이일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소대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괴롭힘 당하고 부당한 일도 많이 당했거든요. 주성은 이일병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부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네,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성은 우연히 사소대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소대장님, 병사들이 주성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 오신 임시 소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박일병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도 체계적으로 하시고 저희 의견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소대장님 덕분이에요. 소대장님이 저희를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병사들의 고마운 마음이 주성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야.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며칠 후 특공연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윤정 중장이 전 장병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특공연대 장병 여러분께. 부대 게시판에 붙은 메시지를 병사들이 둘러싸고 읽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의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군은 물리적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정의로운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성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모든 장병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명심하고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읽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주성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응, 잘 지내고 있어? 이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주성은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응? 혹시 제 부대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어머니가 우리 부대에 오셨다고 들어서요. 아, 그거 정기 점검이었어. 별것 아니야. 이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머니,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이윤정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주성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정의란 혼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내 위치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특공연대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이윤정 중장이 꿈꾸던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성은 그 중심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도구가 아닌 동료로 대하고 힘이 아닌 신뢰로 이끄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특공연대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간부들도 더욱 신중하게 지휘하기 시작했죠. 주성의 소대는 부대 내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었어요. 이주성 소위 때문에 부대가 시끄러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김상우가 조심스럽게 주성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일부 고참 간부들 사이에서 말이야. 사건의 중심 인물이 계속 소대장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지. 주성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문제라는 거야. 부대 입장에서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며칠 후 주성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주성 소위 연대장님께서 부르세요. 부관의 말에 주성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연대장실에 들어서자 연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주성을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소위. 예, 연대장님. 먼저 말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연대장의 첫마디에 주성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상급 부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인지요?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계속 같은 부대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주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파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파견이요? 육군 교육사령부 산하 신임 장교 리더십 교육 TF팀이에요. 6개월간 임시 파견입니다. 주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부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명목은 현장 경험, 기반 피드백 제공 및 교육 자료 검토 지원이에요.
나쁜 보직은 아닙니다. 연대장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주성은 씁쓸했습니다. 언제 출발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준비 시간이 짧아서 죄송해요. 그날 저녁 주성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사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주성을 바라봤어요. 제가 다른 부대로 임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네, 소대장님이요? 김 병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6개월 정도 예정이에요. 병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소대장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새로운 경험을 쌓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주성은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박상병이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소대장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소대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군 생활할 수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탰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더 행복했어요. 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날 밤 주성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던 그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성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소대장님 건강하세요. 꼭 다시 돌아오세요. 병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주성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에 도착한 주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TF팀의 업무는 신임 장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이주성 소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리더십 매뉴얼 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TF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후임 장교들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도피 같다고 생각했던 주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 못한 것들을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주성은 열심히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부하와의 올바른 소통법,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응. 주성은 밤늦게까지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할 때 나타난다.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주성은 특공연대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현수막이 걸렸다고? 동료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떼지 않는다고 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강한 군대는 약자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부대에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주성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진짜 변화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 병사들이 보여준 신뢰,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6개월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주성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부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교육사령부에 계속 남을 수도 있었어요.
주성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죠. 원래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서요. 주성의 대답에 TF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현장에서 당신 같은 리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주성은 다시 특공연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떠날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주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윤정 중장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